오늘의 주제 3. 진정한 검색을 경험하다. 4. 혼자라도 피드백을 원한다면.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상에서 아까 검색 얘기하셨는데 네. 그 검색 그 플랫폼들이 예전에는 검색이라고 하지만 탐색이었어, 탐색. 왜냐면 뭐 챗 GPT 이렇게 구글에 검색어를 입력하면 여러 가지 웹 페이지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웹 페이지 중에 내가 그 조금 미리 보기만 보고 내가 원하는 답이 그렇죠. 있는 게 뭘까 하고 네. 링크를 타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탐색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하나 들어가서 눌러보면서. 내가 원하는 네. 게 뭐였는지 결국에 찾아내는 거니까 탐색이잖아요. 근데 그런 검색 기능에 이제 의구심을 품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비판적인 사람들이 생긴 거죠. 결국에 검색은 내가 질문을 하면 답을 보여줘야지. 해줘야 되는데. 네. 페이지 링크만 쭉 나열해 놓고 거기서 네가 찾아라 하면은 그게 진정한 검색이 아니다라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챗 GPT 만든 그 오픈 AI에서 뭐 기술자 몇 명이 나와가지고 검색 엔진을 만들었대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또 해봤죠. 해봤더니 진짜 질문하면 바로 답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그 인테리어 책을 많이 보고 있는데 맞다. 인테리어 관심 많으시잖아요. 인테리어 책 보고 있는데 제가 이 검색 엔진에 뭐에서 놀랐냐면 그 인테리어 공부하다가 저는 색에 대해서 별로 몰라요. 색이요. 색. 왜냐면 제가 기본적으로 색약이기 때문에 색에 예민하지가 않아. 그래서 관심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인테리어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감색 혼합, 가색 혼합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 색을 혼합하는 방식의 차이래요. 근데 말만 들어서 모르겠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요. 전혀 문외한인 저로서도 전혀 감색이면 낮춰주는 거고 가색이면 더해주는 건가? 약간 그러니까요. 그 우리 때는 그러니까 한문을 배운 세대는 네. 거기 자꾸 한문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해석을 하게 돼요. 하잖아요. 근데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책에는 당연히 사람들이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쭉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구글에다 그냥 감색 혼합, 가색 혼합 써놨는데 감색 혼합은 뭐 빛의 혼합이다, 뭐 가색 혼합은 뭐 그냥 이런 잉크의 혼합이다. 요 정도만 쓰여 있지 왜 가색인지 감색인지가 안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궁금한데 결국에 왜 네이밍이 왜 이 예. 모양으로 돼 있는 거야? 이게 궁금한 거지. 결국 그런 정의가 궁금한 게 아닌데. 그렇죠. 예. 그래서 혹시나 해가지고 거기다가 가색 혼합과 감색 혼합이 뭔지 알려주고 뭐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해줘 이렇게 했는데 명확히 첫 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감색 혼합은 뭐 빛의 혼합이고 그건 똑같이 나왔어요. 가색 혼합은 뭐 이렇게 물감의 혼합인데 결국에 명도 밝기가 가해지느냐 밝기가 어두워지느냐에 따라서 이 명도의 차이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가색 감색이다. 이렇게 첫 두 줄이 딱 그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야 이걸로 검색해야 되겠다. 확실하게 이해가 안 돼. 확실하게. 명도란 키워드가 들리니까 빛의 가감을 명도로 빛의 가감을 이제 가감이라고 이렇게 써 놓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찾던 답이었어. 이걸 궁금했던 건데. 요렇게 대답을 해줘야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궁금했던 게 갑자기 인테리어 하면 색이 막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해야 되나 싶잖아요. 언뜻 생각하면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약간 디자인이니까 네. 난 색이 둔감하니까 물론 그걸로 뭐 돈을 번거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취미로 하고 있지만 남들보다 좀 뒤떨어지고 부족한 거 아닌가. 이건 재능의 영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할 일 없이 도서관에 앉아가지고 물어봤어요. 혹시 색약이나 이제 컬러 블라인드 중에 이제 디자이너나 이런 게 있냐. 이거 희망적인 대답을 하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대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도 몇 명 있대. 내가 궁금하잖아요. 유명한 사람 누가 있어? 알려줘. 했더니 바로 사례를 막 얘기해 주는데 뭐 고흐라거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흐요? 그 고흐도 약간 그 그림을 나중에 분석하다 보면 얘가 약간 컬러 블라인드였다. 근데 문제는 초기가 아니라 이제 노년에 이제 오는 컬러 블라인드였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네인가 마네인가 아무튼 그런 것도 막 추천해주고 마지막으로는 주커버그 마크 주커버그 주커버그 페이스북 CEO 걔도 그렇더라라는 사례를 딱 보는 순간 자신감을 가졌는데 그리고 그럼 이런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뭐가 있어 물어봤더니 색깔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들이 인테리어에서 불편한 점을 찾아낼 수도 있고 그러면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분야를 쭉 해주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야 이런 기회가 있다. 그런 점에서 겁나 신뢰하게 됐죠. 한 2시간 검색해보고 신뢰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건 좀 설명을 길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검색 기능들이 늘어나는데 예전엔 검색은 탐색이었다면 이제는 검색은 진짜 질문과 답변 요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이게 과거의 검색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네, 선택을 하죠. 근데 이거는 선택이 없어지고 맞아요. 답을 바로 주니까 어찌 보면은 또 잃어버리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근데 모든 그냥 그걸 믿어버리면 모든 네, 편리함은 네. 항상 이제 수동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사람은 수동적으로. 모든 게 편리해지면 편리해질수록 내가 편리해지는 만큼 그걸 대신해주는 무엇인가 있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챗 GPT인 거고 아까 뭐 작가 막내 작가가 얘기했던 거는 그렇죠. 그거는 사람이 날 대신해서 뭔가를 해주는 거고 결국에는 할 일은 그대로인데 하는 일은 그대로인데 하는 일은 누가 하느냐 좀 수동적으로 변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리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그렇죠. 생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히려 이 비판적 사고가 오히려 더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너무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 그죠. 지금도 경험 말씀해 주셨지만 이런 경험이 하나 두 개 쌓이면 사실은 실제적으로 잘 해주는 것도 맞고요. 정답을 바로바로 내가 원하는 맥락까지 고려해서 질문에 답변을 딱딱 내려주게 되면 그런 케이스가 쌓이다 보면 당연히 신뢰할 수밖에 없고 계속 그거에 또 맞아. 의지하게 되고. 근데 80% 맞다고 해도 20% 분명 틀린 게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죠. 의심조차 하지 않는 거죠. 네. 않을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하나의 딜레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검색 기능은 조금 유용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아까 설명한 건데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글쓰기나 아까 스피치와 관련해서 그렇죠. 뭐 회화, 뭐 글쓰기, 면접 스피치, 뭐 1분 스피치 그리고 요즘에는 저는 이제 취업 관련해서 강의를 좀 많이 하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뭐 자기소개서나 1분 자기소개 대본을 써오거나 하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챗 GPT한테 넣어가지고 좀 자연스럽고 유려하게 좀 편집을 가능하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뭐 10분, 20분 낑낑대면서 이렇게 첨삭하는 것보다 걔한테 넣어서 짠! 하고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러워요. 왜냐면 나는 있는 거에서 빨간 펜으로 고치잖아요. 그렇죠. 네. 걔는 정보를 가져다가 논리적인 글쓰기는 진짜 잘하거든요. 약간 그 신문 기사 같은 글쓰기 되게 잘해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 같이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템플릿이 정해져 있잖아요. 첫 번째 주장하고 네. 이유 말하고 근거 사례 쭉 얘기하고 스토리 얘기하고 마지막 문장 한마디 하고 이게 딱 템플릿 정해져 있는 그런 글을 귀신같이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줘요. 두 가지씩 구조의 그런 글. 그리고 스토리도 템플릿으로 스타 기법 있잖아요. 스타 기법에 맞춰서 작성해줘 하면은 문장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스타 기법에 맞춰가지고 작성을 잘해주거든요. 사실 이거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인데 그래서 원래 그런 강의 안 하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주변에 자기소개서 작성 그 교육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많기는 찾아보면 되게 많은데 근데 잘 안 하는 이유가 내 시간과 에너지를 갈아 넣어야 되거든요. 갈아 넣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남의 글을 대신 써준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네. 근데 이 챗 GPT의 도움을 받고 나서부터는 좀 그런 강의들을 좀 덜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런 노하우들이 쌓이면은 블로그 글쓰기라던가 아니면 저처럼 이제 팟캐스트 만드는 사람들은 스크립트 작성하실 때 그다음에 강의 같은 경우에는 강의 그 개요 같은 거 물론 챗 GPT가 개요를 짜주기도 하지만 내가 짜은 개요에서 이제 뭐 오류를 찾아낸다거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들을 좀 보충해 준다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리처럼 1인 기업이나 혼자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 의견이 필요한 거잖아요. 나랑 다른 의견들이 간혹 필요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게 정말 필요하죠. 피드백도 필요하고 그리고 간혹 가다가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그것도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혼자만의 그런 생각이나 어떤 오류에 갇혀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사실 많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챗GPT가 일종의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조금 영향을 주는 피드백은 충분히 가능하다. 애초에 예전처럼 막 이렇게 터무니없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렇진 않더라고요. 뭔가 할 법한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그런 점에서 좀
피드백 면에서 좀 좋지 않나. 점검하고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 좋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어요.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건 요거 자기소개서 이런 거 써주는 거.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제일 많이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거는 자격증 시험. 회화나 뭐 그런 거는 어떻게 내가 혼자서 어떻게 연습을 해 가요. 맞아요. 이런 거는 정말 그래서 표현 하나 그 이디엄 수거 하나 어떻게 틀린지 맞는지 어떻게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을 좀 받고 있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편을 기대해 주세요.